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좀 삐껴났네. 아우, 잘 맞췄는데 화면 밖에서 맞추셨나요? 그러니까요. 화면 바깥으로 나갔네요. 아, 참 몸이 크다 보니까 한 190쯤 되시죠, 키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네. 100, 근데 80만 7 정도 됩니다. 정말 큽니다. 너무 커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허리는 다친 거죠, 옛날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비군 면제받았어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까? 예비군. 아, 군대 나와서 이제 아무 다친 짝에 거라. 쓸모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원 예비군 면제받았는데 뭐 그 거의 정도라도 쓸모 없잖아. 만족. 아, 참, 네. 아니 뭐 물론 이제 현역이었으면 그 상태로 갔으면 면제겠지만 이게 나중에 다친 거라.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이 오늘 책- 처음으로 이 책 너무 좋은 책인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 주식 투자하는 법. 제시 리버모. 제가 제시 리버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 손에는 제시 리버머를 딱 생각하면서 쥐고 이쪽에는 워렌 버핏. 아, 그렇군요. 제시 리버머, 워렌 버핏.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죠. 그렇지. 이걸 합치면 대박. 저기 쪽집게. 대박이지.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좋았나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두 대상을 함께 잡고 힘듭니다. 계신 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매매에 관련된 거예요. 투자 심리나 매매에 관련된 심리에 대한 책이라 거죠. 네. 꼭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심리라는 게 고전 중에 고전이고 심리 관련해서는 최고의 책이죠. 심리 컨트롤하는 게 뭐 네. 가장 어렵죠. 자, 그럼 오늘 주식시장이 드디어 올랐어요. 오늘의 시장은 코인과 파월이 확인해 준 바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 네. 파월이 또 이 간밤에 또 고해성사 자기 실수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시장에 만족감을 뭐라고요? 줬어요. 뭐라고요? 네.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연착륙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연착륙 시키는 그게 게 전에는 고해성사야 재앙적 발언이에요. 진실을 말하니까 시장에서 환호를 해준 거죠. 진실을 말하니까 자꾸 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막 네.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네. 안 믿고 주식을 패대기 쳤죠. 왜냐하면은 뭐 그 네. 연준 이사들이 자꾸 자산 효과를 역으로 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해대니까는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파월이 네. 밤에. 그리고 코인이 이제 그 심리의 정점을 찍어준 거죠. 나스닥 어제 보면은 밤에 좀 보니까 이 빅테크들 있죠 애플하고 네. 그 뭐 애플하고 또 뭐죠 아마존 이런 것들이 약하더라고. 예전에 주도주 보면 주도주가 맨 처음 상승했다가 맨 마지막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이제 거의 바닥에 왔다. 그거 기술적 어떻게- 반등이라도 나온다. 나스닥.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건 경험이죠. 책에 경험. 이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뭐 회상 맞으면 책에 맞으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사겠습니다.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보자기론. 네. 네, 보자기론 아시죠? 모릅니다. 보자기 평평한 보자기를 싹 들면 네. 처음에 요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도주. 아. 이게 주도주라는 거야. 근데 주도주가 이렇게 또 떨어질 때 시장이 내려갈 때는 맨 마지막에 떨어져. 아. 이게 주도주론입니다. 이 그러니까 보자기. 애플이 주도주였다. 애플이 주도주지. 근데 마지막에 큰 폭의 하락이 애플에서 나타났으니 이제 하락이 끝이었다. 주도주를 던질 정도면 네. 거의 뭐 하락이 마무리됐다. 던질 만큼 다 던졌다. 그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맞기를 바라면서 맞으면 제가 치킨 한 마리를 쏘든 떡볶이 한 접시를 쏘든 뭐 그렇게 그렇게 말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FOMC까지 전까지 이번 바닥을 지키면 치킨을 쏘십시오. 그럼 치킨 2마리 3마리도 쏩니다. 그래요? 맛있으신다면. 네. 그럼 그 좋고. 정도면 큰 선물 쏘죠. 우리 구독자를 하여튼 대신에 내가 쏩니다. 나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그냥 편하게 접근한다. 뭐 이런 나스닥도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2018년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올라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2018년 대비 네. 네. 고점 대비해서 네. 그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수준 아닌가 싶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뭐 지금 신용위기나 이런 게 온 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신용이익이 뭐- 아니라는 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신용위기가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조짐이나 뭐 그럴 만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이 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리만 사태가 뭐 오마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게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 루나 한국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 건을 보면서 작은 수준의 그 닷컴 버블 때가 생각났어요.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코스닥하고 뭐 이렇게 나스닥 작살났잖아요. 저는 대대적 하락 아니었습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가까이 시장 자체가 깨졌잖아요. 네네. 2,700포인트짜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까지는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줘요. 그러나 신용 위기는 겁나게 큰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튼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코인 싶습니다. 하락이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뭐 거래소도 있고 상장되어 있는 뭐 투자 심리에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뭐 코인이 약간 투기성이 짙으니까 네. 예. 지금 나스닥 11월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습니다. S&P는 18.44% 하락했고요. 어제 30% 정도 찍었죠. 네, 그러면은 이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적 반등은 한번 나왔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네네. 그동안에 30배 정도 넘어가니까 우리가 한 18배만 주자, 아니면 15배만 주자, 13배만 주자 이런 결정을 하긴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어제 PPI까지 나왔으니까요. 당분간 지표가 뭐 나올 게 없어서. 당분간은 아니 저는 시장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몰아가지는 말아주십시오. 제 예측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입니다. 예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시나리오를 그려놔야 되기 아니 돈 때문에. 프레딕이라고 그러셨나? 워렌 버핏께서? 저는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만 할게요. 네. 전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예상을 왜 못해? 생각을 안 해? 아니 생각을 안 하세요? 전 종목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뭐 저의 종목 별 요즘 뭐-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거는 의미는 있어요. 어제 이 얘기를 하면 남들이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PBR 1배 좀 심했지. 그렇지. 2,600이 PBR 1배인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2008년도에 0.76인가? 네. 0.8 깨진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완전한 세계적 공황적 상태였고요. 이건 그렇죠. 2020년도 사실은 단기적 공황 상태였으니까 1이 깨졌었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은행권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측정을 했을 때는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근데 시장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시장 지금 할게요. 네. 네. 오늘 그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그럼 저 지수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일 지수가 2.1% 거래소가 상승해서 2,603포인트, 코스닥이 2.3% 상승해서 853포인트, 2,600선과 850선을 회복해서 그래도 금요일 날 좀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네.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도 어제 떨어진 거 다 못 올렸어요. 그렇죠? 거래소는 그래도 올렸죠. 네, 거래소. 거래소가 오늘 좀 그래도 힘차게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냥 1조 넘게 이제 사면서 아 그래? 네, 아, 그렇게 사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프로그램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뭐 420억 정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샀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3%, 전기전자가 2%, 화학이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기계업종의 TYM이나 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게 8%, 뭐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종목들 보면 오늘 NC소프트가 네.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7,900억 매출에 2,400억 영업이익, 동기 대비해서 330%, 전기 대비해서 120% 상승해서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일 HLB 그룹이 네. 그쪽에 리보세라닙이라는 간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 글로벌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유효성 지표가 뭐 통계적 유의성을 갖췄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면서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최근에 저 각도이님께서 그 바이오 종목이 뭐 왠지 모르게 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좀 먹히는 걸로 봐서는 뭐 조금 시장이 그런 쪽에 좀 매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뭐 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2% 감소하게 나오면서 좀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5,500억 매출에 1,423억 영업이익인데 사실 조금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전 대단합니다. 오늘 네. 한 1%가량 올랐는데 연료비하고 전력 구입비가 그냥 동기 대비해가지고 뭐 100% 가까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7.7조 원. 네. 분기에 7.7조 원 적자는 회사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분기에? 그래서 한화증권의 김 애널리스트였죠. 그분이 네네. 아주 재미난 리포트를 그저께 썼죠. 근데 이제 시장에 빠지면서 그 부각을 좀 못 받았는데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로 예상을 해보면 코스피의 이 규모가 220조가 넘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 하냐, 한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최고의 원자재인데 사실 뭐 상장된 기업 중에 전기 안 쓰는 업체는 하나도 없을 테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가 다른 회사의 흑자로 넘어갔다. 그래서 한전을 제외하고는 220조가 훌쩍 넘는다. 뭐 이런 리포트를 썼습니다. 7.7조면 올해 뭐 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오고 20조가 넘을 것 같죠. 네. 아니, 다른 기업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7.7조 분기 적자 난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한 주가는 수치. 올랐어요. 네. 아, 대단한 수치입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곳곳에 나오니까 한전 전기세 올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비상식적인 실적이니까 네. 정상화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죠. 그리고 예. 자꾸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전기세를 올리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이거는 생각도 들죠. 안 올릴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네. 계속 기업이 예. 뭐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네. 아 그리고 네 오늘 뭐 이슈를 좀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한 3% 상승을 했는데 네. 그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 톱10이 뭐 물론 테슬라가 1등이고요. 11만 대, 기아가 8,400대. 뭐 물론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거 한국 그 언론이 만든 거죠. 한국 언론들이. 그렇죠. 이 한국 언론들 참 문제야 이거. 이렇게 좀 용비호천과 기업들한테 용비호천가 너무 객관적 자료를 보여줘요. 지금 이게 11만 객관적인 대가 이렇게 거예요. 이게 차트인데요. 그다음 8천 대가 요만큼 줄어 있어요 지금. 아, 그치. 아, 원래 이건- 폭이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큼 이렇게 이건 아니지. 내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드렸던 말, 테슬라가 압도적 1등은 나머지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도 안 보인다. 하도 적어가지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여기를 이런 이렇게 얘기는 잘라놨어야 드렸었죠. 되는데 칸을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 이걸 참 실수를 했네.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래도 기아가 2등, 네. 현대차가 4등. 네, 합산하면은 1등인 거죠. 합산하면 2등이죠. 1등이지. 아, 2등이지. 죄송합니다. 압도적인 2등이죠. 압도적 2등. 네. 이 정도면 뭐 물론 뭐 저 국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뭐 이제 아니, 근데- 트럼프가 아니고 아니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1년에 60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가 좀 합쳐봐야 만 대도 안 되잖아요. 저거 그렇죠? 아니, 합치면 분기에 그래도 만 대도 안 되는 분기에 걸 가지고. 만 한 안 5천 되죠. 대대, 15,000대, 6천, 15,000대. 15,000대 미국에서만. 근데 미국에서 15,000대 뭐 합산하면 뭐 한 3만 대인데 그러면 3, 40비만 대 뭐 20만 대밖에 안 되는 거 많이 해봐야 그거 가지고 20만 대도 안 되겠지만 그거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죠. 에이 뭐 그래도 좀 후발 주자인데 뭐 좀. 아 근데 후발주자 중에서 제일 앞선 건 맞죠. 네. 그리고 환율 효과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20일 정도에 오는데 그때 맞춰서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 투자권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보면은 이제 현대차가 한 70억 달러 투자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또 리비안이 조지아에 공장이 이제 지어지고 있어요. 투자 금액은 비슷합니다. 뭐 리비안은 50억 달러,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데 현대차하고 리비안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리비안이 23조거든요. 현대차는 40조.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도 23조예요. 네. 얘네 뭐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 얼마냐면 리비안 700대야 1분기에. 예, 열심히 했지만 700대, 1000대가 안 됐죠. 근데 현대차 시가총액이 40조 지금 뭐 언저리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각성을 하시고 열심히 만들어야죠. 현대기아차가 더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아 그럼요, 더 갈. 비싸진 않습니다. 기아차도 뭐 기아차, 갈 현대차 거고요. 비싸진 네. 않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쌍용차 인수자가 그러니까 대상자 KG그룹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뭐 한 4천억에서 6천억 사이에 인수 금액을 제시를 했고 KG그룹에서는 KG ETS를 매각해서 한 5천억 확보한 이후에 그걸 네. 이제 쌍용차 인수에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KG그룹들은 다 폭락해서 많이 떨어져서 뭐 이슈가 이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네. 마감을 했고요. 다른 쌍용차 쌍방울들 그 관련 기업들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겠죠. 이슈가 네. 끝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최근에 뭐 북한도 이제 지금 코로나 네. 이제 막 확증이 되고 있는데 폭증을 하고 있는데 1만 5천 명. 오늘 마스크 쓰고 나왔더라고요. 김정은이.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백신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고 네. 권영세 장관 후보자도 뭐 돕겠다 이러면서 일동제약,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아니 뭐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북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상당히 좋은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인도주의적인 거니까 뭐 좋죠. 네, 이런 왜냐하면 거는. 이게 북한하고 또 뭔가 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내부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여기서 투자의 마인드를 돌려야 되니까 그럼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다시 뛰나요? 아난티가 오늘 5% 올랐는데 이게 이건, 그것 네. 때문에 오른 건지 시장이 아난티 오른 건지 비싸요. 약간 애매해요. 아난티 비쌉니다. 실적 때문에 비싼데 오른 거는 그것 때문에 오른 거라고 봐야 되겠네. 뭐 그동안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요. 뭐 근데 의외로 이 정부가 지금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 대북 관련 문제를 잘 풀어버리면 의외로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죠. 미국이 뭐 핵을 들고 있는데 지금 뭐 뭘 할까? 안 할, 뭐 개성공단 이런 거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교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그 이외에 좀 큰 어떤 경협이라든지 이쪽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골프장 관련 시설 다 때려 부시고 했다던데. 오래돼서. 오래돼서 오래됐죠. 네. 벌써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어렸을 때 얘기예요. 제가 갔을 때 네. 그 호텔이 배였어요. 그렇죠. 8년도에 갔을 때. 음. 오래되긴 했지. 지금 뭐 14년 지났으니까. 뭐 네. 그것도 뭐 오래돼서 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하나투어에서 4월 여행객 송출 수를 얘기를 했는데 13,000명,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00% 정도 증가를 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 가능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신혼여행 예약이 회복세가 뚜렷한데 이게 19년도 4월 비교해서 한 70% 정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된 거다. 이렇게 네. 하나투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있죠, 리오프닝 종목들. 네. 뭐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중국 승용차 시장 데이터가 좀 나왔었는데 4월에 테슬라가 중국 생산량이 18,800대였는데 4월에 4월에 판매량이 1,512대밖에 팔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저 수출하면 되지 뭐. 수출도 못하죠. 락다운이 있으니까. 네. 2월 달에는 이제 수출하고 내수를 더해서 56,000대 테슬라가 팔았는데 하여튼 4월에는 뭐 1,500대밖에. 4월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서는 네네. 생산 대수가 중요합니다. 생산도 별로 못했지. 800대밖에 생산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원래 전달에는 중국이 전달 데이터는 여기 안 나와 있고 원래 한 여기가 캐파가 한 50만 대니까는 연간 50만 대였고요. 네. 근데 그 캐파를 올려야 늘리고 되죠. 있어요. 그러니까는 월간으로 5만 대 이상 만드는 수 있다. 이제는 많은 데밖에 생산을 못했으니까. 최대한 한 6, 7만 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 2,800대 설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1년에 그건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좀 뻥인가? 뭐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저게 지금 5월 달도 동일하다면 테슬라 주가를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겠네. 지금 700불이니까 뭐 많이 떨어졌죠. 500불 정도면 되게 접근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나스닥이 지금 바닥이라고 했는데 500불 얘기를 하면 지금 아니 저 생산을 됩니까? 못해서 생산을 계속 못한다며.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한 70, 80까지 뭐 가동률 올랐다고 하니까 또 뭐 네. 이게 또 돌렸다 세웠다 하는 거면은 또 이제 그게 또 뭐 그렇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생산 대수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동차. 이번에 잘하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슈돼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지면 그 테슬라 못 사셨던 분들을 사고 싶었던 분들 한번 기회가 오겠네요. 차를? 아니요 주식이요. 주식이요. 네. 혹시 모르죠, 그죠? 락다운 또 하면 이제 뭐 안 하긴 하겠지만 상해에서 네. 또 하면은 뭐 근데 10월 달까지는 계속 뭐 제로 코로나 한다니까 뭐 영향이 계속 있을 걸로 최소 보이고요. 6월 달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 관련한 이제 뭐 얘기를 좀 드리면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좀 유명한 그 조사 대만, 분석 기관이 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이 한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실적 관련해서 막 또 뭐 안 좋다라는 또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PC 관련된 거잖아요. 이 디램 현물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작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서버용이 거의 이제 작년에 한 33% 정도였거든요. 네. 전체 D램 시장에서 PC용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점점 서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더 비중이 커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서버 시장에 이제 선행지표로 그 대만의 에이스피드라는 이제 서버 제조하는 회사 거기가 매출액이 이제 3월달에 전달 대비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기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서버 시장 관련해서 때문에. 주말에 노근창 센터장님과 저가 같이 대담한 대담이 있습니다. 노근창 센터장님이 사실상 어떤 채널보다도 저희 채널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네네네. 왜냐면 알아듣거든. 대담자가 뭐, 자기 내용을 그렇지. 알아듣고 대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얘기를 잘하세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요 얘기 했고요. 지금 요 얘기? 아, 이 네. 얘기 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서버 만드는 업체들은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실적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건 수급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서준식 교수님 얘기에서 나오는데 서준식 교수님은 자기가 펀드를 수십조 해봤잖아요. 수십조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이거는 팔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잘 팔리니까 계속 판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나야 삼성전자 올라간다. 아 그렇죠. 네. 네. 어차피 주가가 지금 비싸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실적 때문에 파는 게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이성이 아니에요. 지금 비이성. 다른 왜냐하면 걸로. 계속 그 저쪽도 달러 그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이머징에 대한 네네. 펀드 매도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DDR5가 본격 채용되면 서버용 뭐 보통 다 서버용으로 처음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이 커질 서버 것이다. PC 한 대당 보통 300에서 500기가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네, 서버용은. 서버 PC 한 대당이요. 한 대당. 한 대당 요런 그냥 이런 우리 쓰는 이 컴퓨터 한 대당 500기가라고. 서버용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서버는 이렇게 넓적합니다. 어.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봐왔는데 그런 넓적합니다. 거 그런 것도 보셨어요? 그런 거 다 저 코엑스에서 박람회 때 가보면 다 보입니다. 네. 좋은 경험 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서 1조 원 규모의 이제 경전투기 사업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주를 했는데 1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네. 반은 팝유로 받아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은 좀 의의가 있는데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카이가 그 유통 사업 하나 해가지고 판매하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카이도 팝유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아이, 그 중간 회사 끼겠지 또. 아이, 또.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 뭐 워낙 이제 팜유가 최근에 이제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를 뭐 안 하는 인도네시아 좋네. 현금 지불 안 하고 꿈을 아니, 이뤘네. 말레이시아 꿈을 네. 이뤘네. 말레이시아는 좋지. 이거 팜유로 그럼. 주면 거의 그럼 매년 나오는 거 아니야. 매년 나오는 거로 자기네가 못 만든 비행기 만들었어. 와, 달러로 좋네. 주면 5억 달러 아니 4억 달러 줘야 되는데 팜유로 주면은 뭐 원가가 한 거의 없으니까요. 꽁으로 주는 거거든. 뭐 물론 시세대로 주겠지만 네. 뭐, 예. 예.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일찍 끝냈습니다. 일찍 끝났죠? 예. 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다. 네, 금요일에 난자 우리 쪽집게와 함께하는 한국 마감 시황을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주간 고생하셨던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TGI 프라이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Thanks 주말 God. 되십시오. It's Friday. 네, 안녕. 안녕.